네,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잘 분석해 본다면 수익을 남보다는 조금 더 쉽게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는데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 홍은기 SK증권 강남금융센터 차장, 소재민 JNC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그 안에서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코스닥도 포함입니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급 로드맵 공개합니다. 자, 보시죠. 오늘은 한화오션부터 시작해서 두산퓨얼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반도체 등등등 쭉 나와 있고요. 저희 앞서서 짚어봤습니다만 대형주, 지주사 여러 종목들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선택이 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자, 그러면 먼저 유창희 대표부터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사위 출발합니다. 굴려 주사위. 자, 처음은 3으로 시작하네요. 하나, 둘, 셋.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처음에 분할 상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까요? 이런 의문, 궁금증도 많았는데 지금 일정 시간 지나고 보니까 사실 두 종목 다 괜찮은 것 같은 그런 흐름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 대표님, 수급 몰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재상장하고 나서 두 기업 모두 빠졌어요. 빠진 다음에 또 V자로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박스권, 지긋지긋한 박스권 돌파를 못하는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에픽스 홀딩스는 그 다음에 좀 행보를 하고 있다라면 로직스는 그래도 좀 완만한 상세가 더 잘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첫 번째는 CMO, CDMO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고 발효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 미국이 약간 조금 이상한 기업, 불안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의 서비스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앞으로 신규 계약권도 당연하겠지만 기존의 계약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규제할 기업이 상당 부분 중국 기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CDMO, CMO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관련돼서 발표를 좀 했죠. 그래서 공장도 더 증설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했고 또 지금 미국 공장도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 투자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생산 시설을 좀 다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송도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조금 해외, 물론 미국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해외 쪽에 투자를 좀 해가지고 생산 시설을 좀 다변화하겠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규제를 하다 보니까 꼭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이미 작년 초부터 생물보안법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과는 이번에 이루어진 건데 그 사이에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큰 계약권을 많이 땄거든요. 조 단위의 계약권을 여러 건을 수주를 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더 큰 수주가 진행이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면 충분히 주가도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1월이 되면은 빅 이벤트가 CES가 한 축이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한 축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술, IT, AI 쪽 혹은 제약바이오 쪽 관심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CES에 관련된 이슈, 로봇 쪽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투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서운할 것 같은 그런 지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존림 대표의 얘기도 들려왔고 지금 200만 원 앞두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위치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뭐 매수를 해서 좀 돌파를 노려볼까요? 아니면 조금은 관망을 해볼까요? 저는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랠리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바이오 그러니까요.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못 가던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제법 나왔는데 바이오만 유독 못 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바이오주는 이미 11월 달, 12월 달에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에서 정말 조정이 좀 일부 나온다면 다시 바이오가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대응할 때 100만 원, 뭐 100만 원이 아니면 뭐 쉽게 가는 거 아니니까요. 뭐 10,000원, 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앞자리가 바뀔 때 상당히 좀 투자자분들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그렇죠, 있어요. 이거 고점 아니야? 내가 샀다가 밀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지 반짝하고 할 거면은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더 돌파해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전 200만 원 돌파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 또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이제는 돌파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박스권이 한 1년 정도 나왔죠. 이제 물론 이게 분할 재상장한 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전에도 보면은 100만 원 돌파 못 했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서 지금 180만 원에서 150만 원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완벽하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월봉을 본다라면 이게 지난달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큰 양봉이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이 나오려고 했는데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이거 상투 아니야?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요 두 개의 차트만 본다라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지금 확인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봉상으로 본다라면 이제 절반 지난 거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였고요. 의견은 매수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우리 홍은기 차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말이 움직일 텐데요. 이번엔 몇 칸 전진할 수 있을까요? 굴려 주사위 보시죠. 자, 6칸 단번에 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대한항공이 나왔군요. 오랜만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뭐 썩 재미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수급 로드맵에 올라와 있을 때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오늘 일단 한 4%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대한항공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사실 이제 소외됐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는데요. 금일 이제 수급, 외국인과 이제 기관 그리고 이제 연기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이제 반짝 이제 이슈가 된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환율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살짝 이제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3시 반 종가 기준으로 1,477원 이제 마감을 해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한항공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제 10원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약 이제 480억 정도의 외화 이제 평가 손익과 이제 그 수익이 이제 평가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환율에 대해서 민감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라가는 고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유가입니다. WTI 이제 서부 텍사스 이제 원유가 배럴당 이제 50에서 60불 정도로 현재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 이제 1월 기준에 비하면 20-30% 정도 이제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이제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이란, 뭐 그린란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이제 5에서 10불 정도 이제 오른 이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작년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고환율과 저유가에 대한 이제 해지 부분에 있어서 대한항공이 그동안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이 조금 이제 적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두 가지 뿐만 아니라 금일 이제 이슈 하나가 이제 있었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그 인천 공항 이제 1터미널에서 2터미널로 전부 다 이제 옮겨졌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합병에 대한 부분이 점차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에서 관심이 한 번 더 주목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지금은 여기서 주사위를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만 10년 전에는 비행기 안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예. 대한항공 그래서 당시에 뭐 우리 사주도 제가 갖고 있었고 투자도 조금 하고 뭐 그랬었는데 10년 전 주가가 딱 이 가격대였어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지 오늘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보잉이 비행기 잘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여객 수요가 늘 거를 대비해서인지 뭐 그와 관련해서 대한항공 호재로 이걸 해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한데 매수해 볼까요? 관망해 볼까요? 예, 제 의견은 우선 매수로 의견을 이제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이제 단기적인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인수 이제 이런 이슈입니다. 인수가 이제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이제 항공 노선들 이런 부분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 산하에 있었던 이제 진에어 그리고 이제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깔끔하게 이제 정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독점적인 이제 과점 형태에서 지위를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우주 항공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보잉 쪽에 대한 이제 그런 제조업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물론 매출 비중이 3에서 5% 정도이긴 한데 작년에 이제 LIG 넥스원과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제 해서 약 2주 정도의 수주를 받았고 올해 또한 이제 약 이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에 대한 수주가 예상된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최근에 스페이스 X발에 대한 우주 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씩 이게 분위기가 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매수 의견으로 이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한항공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소재민 대표 차례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앞서서 세 분 인사할 때 소재민 대표를 굉장히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의견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자,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초반부터 이 눈동자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좀 잃은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 어제 밤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왜죠? 또 율동해야 될 생각 때문에 원래 주사위 굴릴 때 이렇게 율동을 하는 건가요? 율동까지 요구를 드리진 않습니다만 주사위를 또 잘 굴려주시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을 담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언제 굴려주실 거예요? 그거 제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다른 분들 굴릴 때 같이 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굴리시죠. 예?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한번 굴려보시죠. 예.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주사위는 제가 대신해서 가볍게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소 대표의 말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야, 숫자 2가 나왔습니다. 역시 본인이 굴릴 때 좀 숫자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두 칸 전진해서 두산 퓨얼셀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만큼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관이 4거래일,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주가가 거의 20% 올랐거든요.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두산 퓨어셀 얘기를 하면 한 20분, 30분에도 부족할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올라가는 거 뭐 특별한 이슈가 있나? 라고 하면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기존 이슈들이 재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두산 퓨어셀이 좀 안타깝다라고 좀 취급을 받았던 게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우량주 성격의 종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년, 2025년도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투자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실적으로 잡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다시 스물스물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나오면은 전기 먹는 하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케이블도 새로 깔아야 돼. 전력 설비 관련주들 움직였고요. 전력 설비 관련주들 움직이고 나니까 이제 그 막대한 전기를 어떻게 만들지 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관심도 커졌죠.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혹시라도 정전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보조 배터리 같은 ESS도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ESS까지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야,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 해가지고 나온 게 분산 전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이 분산 전원에 대해서 국내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두산 퓨어셀 SOFC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올해부터 실적도 개선되는데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이유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SOFC 연료전지로 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수소에너지 쪽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정권을 생각해 보면 정권의 방향성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이제 폐기하겠다, 원전은 나쁜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죠.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아리백, 뭐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면 원전 또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원전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수소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수소 생태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정부가 수소 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소 인프라,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소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올 상반기나 이제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부터 두산 퓨어셀에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수급이 몰리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그 지금 상황인데 과연 이번 탄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투자 의견을 주신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볼까요? 아니면 조금 두고 볼까요? 일단은 매수하고 밀리면 더 산다 마인드로 그냥 물리고 생각하자라는 마인드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게 가장 안타까웠었는데 이 부분 좀 해소되는 것 같고요.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슈, 현 정부 지금 방향성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데이터 센터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라클의 주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오라클이 일정 수준의 저항만 넘어서면 다시 데이터 센터 이슈들 시장에 깔릴 수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분산 전원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을 거고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원전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원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수소, 핑크 수소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야 사실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여기서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대략 기회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3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산 퓨어셀 말씀하시는 두산 거죠? 퓨어셀. 예.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반등 포인트 35,000원짜리 될 거고요. 두 번째 반등 포인트 33,500원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약비중 진입하고 35,000원 한번, 33,500원 이렇게 한번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두 개나 존재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2,000원 정도 선까지는 추가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 퓨어셀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구간 혹은 지금에서 약간 더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4만 원대 넘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매수 의견 세 종목 연달아서 나왔고요. 자, 이제 다음은 다시 유창희 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말이 움직일 텐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몇 칸 전진하게 될까요? 두 칸 가네요. 자, 하나, 둘, 삼성전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개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가장 빛났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상승 탄력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한번 상승으로 돌아서면 쉽게 안 꺾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뜻은 회사가 엄청난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이런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이 단기 테마로 혹은 정부 정책 이슈가 맞물려서 일시적으로 오르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기판이죠. 사실은 삼성전기의 기판은 썩 좋은 가격대가 제품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제 그나마도 좀 좋은 제품이라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정도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판이라는 거 제품 자체가 전체 IT 기기 중에서 조금 단가가 낮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많이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특히 서버용 제품에 삼성전기 제품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가격이 좀 비싸졌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이게 지금 올해 완판 매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다 선 주문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건 뭐 내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기판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바라봤죠. 왜냐면 이스페타시스는 든든한 엔비디아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서버용 데이터 센터용 기판이라든지 또 뭐 AMD라든지 아마존 뭐 또 구글은 지금 테스트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관련해서 수주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테슬라 관련해서 수주를 했고 애플 관련된 수주도 했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삼성전기 제품입니다. 특히 테슬라 관련해서는 삼성전기가 기존에도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애플 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수주도 했다라고 하죠. 특히 이제 로봇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현대차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로봇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새로운 성장 사업 모델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테슬라향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카메라라든지 뭐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로봇은 인식 이런 사물 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카메라 이런 걸 보고 또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 거기다 전장용으로도 충분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령이죠. 중국이 일본을 계속 규제를 하면서 마지막 카드는 아니겠는데 어쨌든 큰 규제 카드가 히토류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가 MLCC예요. 근데 일본 기업의 MLCC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생산에 차질이 빚는다라면 삼성전기가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은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승의 초입 구간이 10만 원 초반대였으니까 어느덧 뭐 3배 가까이, 2배 넘게 그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도 지금 이 주가 지점에서도 매수를 할 만한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잘 못하세요. 사실 저 같아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제가 클릭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 쉽게 잘 안 눌러지는 제품이 아니라 기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그냥 계속 그냥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 빠지지 하다가 보면 또 어느새 많이 올라가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면은 매물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 대부분의 투자자가 다 수익이에요. 오늘 최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수익입니다. 그러면 빠질 거에 대한 불안함은 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을 볼 때는 신고가 패턴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간의 매수세가 따라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많이 보여줬다라면 최근에는 외국인이 조금 매도하지만 이걸 다시 또 기관이 좀 받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핑퐁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주가는 쉽게 안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정배열에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 11월 달에 21선 살짝 이탈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다시 회복을 하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21선, 61선, 뭐 조금 넉넉히 본다면 61선이 완벽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는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참 이런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참 오래 해도 딱 이 정반대 상황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뚜렷하게 낙폭을 막 크게 가져가지 않고 뭔가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을 대응을 잘 못해서 손절을 못해서 크게 물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잘 타이밍이 좋게 매수를 한다면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기 차장의 주사위를 굴려봅니다. 굴려 주사위.
자, 가장 앞서 있는 대한항공부터 출발하는데요. 4칸 더 전진하게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이 종목이 나왔네요. 자, 뭐 오늘 가장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한화가 나왔는데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25%나 정규장에서 상승을 했고 애프터마켓에서 뭐 조금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22%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슈 지배구조 개편 이슈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지요? 예, 요즘에 이제 하나 관련된 그룹주 전체적으로 다 시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뜨겁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인적 분할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하나에 대한 주가 자체도 20% 이상, 25% 가까이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인적 분할이 결국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심리가 지배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몰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오션 시스템 같은 이제 기존의 이제 방산 조선 에너지에 대한 이제 기업들은 기존의 이제 존속법인에 남아 있게 되고 하나 비전이라든가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아워홈 같은 이제 기업들은 신설 법인이 이제 하나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 기업명 자체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계 그리고 이제 서비스 그리고 이제 홀딩스로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같이 관리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도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인적 분할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함과 동시에 자사주에 대한 이제 소각 발표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4,500억 정도의 이제 자사주 소각이고요. 이번 정부 기조와 이제 맞물린 이제 공통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주사에 대한 이제 소각 이슈 중에서 이제 근래 나온 이슈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더 큰 이제 관심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대주주에 대한 이득과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에 대한 정책 위주로만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같이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다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오늘 이 25%대나 상승을 했고 아마 이 소식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주가 흐름들은 앞으로 몇 거래일 혹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한화를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남거든요. 홍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저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매수의 의견일 것 같고요. 예. 물론 당장 이제 내일 매수하셔라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금일 이제 수급 자체가 개인 기관 뭐 이렇게 동시에 같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의미 있는 이제 시그널은 나와주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해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장남, 차남 그리고 이제 그 삼남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장남 이제 김동관 이제 부회장께서는 방산 에너지, 차남은 이제 금융 쪽 그리고 이제 삼남은 테크 유통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리해서 경영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평가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신설 법인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이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하나 비전의 영상 기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하나 로보틱스의 하드웨어를 결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솔루션 기업으로도 변모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F&B라던가 이제 갤러리아 쪽도 같이 혼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너지가 어느 정도 더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워홈 인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신설 법인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푸드테크 분야에서 로봇과 그리고 이제 이런 스마트 물류에 대한 기업 부분으로도 좀 재평가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의견으로 그렇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장기적 매수 의견 한화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소재민 대표 주사위를 굴려보겠습니다. 아직 여기 있네요. 두 칸밖에 전치를 못해서. 자, 이번엔 몇이나 나올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오, 바로 단숨에 6칸을 전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한화비전이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자, 앞서서 뭐 소식을 좀 전해주셨고 한화비전은 이제 분할되는 쪽으로 포함이 되게 됐는데 제가 종목 토론방도 들어가 보고 했더니 주주분들도 이거 악재냐 호재냐 두고 여러 얘기들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비전이 지금 최고면 올라가고 있고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 하나비전 참 여기도 얘기하면 좀 긴데 예. 한미반도체 주주들하고 하나비전 주주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겠죠. 원래 한미반도체가 SK한테 HBM 반도체 TC본드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와 한미반도체 너나가 이제 약간 슈퍼 의리되는 기분이다 이러면서 약간 하나비전의 물건을 이제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반도체도 기분이 나빠진 거죠. 내가 지금까지 너네들한테 밀어준 게 있는데 하면서 이제 마이크론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쪽으로 한미반도체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TC본더, HBM 반도체 핵심 장비 부품을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 터만 보더라도 실적이 개선되고 실적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우게 되죠. 근데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반도체 장비를 하기보다는 자회사가 그쪽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비전은 CCTV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하고 또 중국, 또 유럽하고 중국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중국의 CCTV들이 좀 보안이 좀 취약한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안보, 보안 쪽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중국의 CCTV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래서 CCTV 관련주로도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하나비전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최근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 피지컬 AI. 뭐 로봇에다가 AI를 집어넣는다 이런 것처럼 하나비전에 CCTV에다가 AI 집어넣는다. 결국 이것도 피지컬 AI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큰 현 시점에서 뭐 반도체도 하고 있고 이쪽도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잖아. 이러면서 하나비전의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CCTV가 그렇게 기술력을 많이 이용하는 제품인가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대신에 반사이익을 누리고 이럴 만한? 사실 이제 그냥 단순히 사람 지나가는다 뭐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AI를 넣었을 때 뭐 사람 안면을 인식한다든지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스마트 이제 시티가 된다라고 했을 때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안에 사람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안에 사람이 없으면 온도를 내리고 뭐 불을 끈다든지 부분적으로 전력적으로 효율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기술이 결국 다 CCTV 쪽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이제 시장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술력은 중국이 따라오면 우리가 그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항상 그 고품질의 그 무언가 차세대 제품들을 내놓고 나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한화 세미텍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화비전을 주목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사볼까요? 뭐 이번에 이슈도 있던데. 구경해야죠. 구경해야 됩니까? 일단은 관망입니다. 예. 일단 현 구간 자체는 약간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약간 통곡의 벽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241선과 121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근데 이건 아까 하나 지주사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를 힘입어서 위로 돌파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이 자리를 확실하게 안착하는지 여부는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폭 자체가 가파르기 때문에 보통 주가는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을 때 절반 정도는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52,000원 라인을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적게는 61선, 많게는 42,000원, 43,000원 라인까지 다시 한 번 더 눌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 조정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보다는 되려 볼린저 밴드 하단 딛고 박스권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저항을 돌파했다라고 해서 지금 사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현 시장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번 주 한 금요일 정도까지는 52,000원 안착 여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뭐 매수를 손절가 잡고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해당 종목이 내일 좀 밀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46,000원 정도? 만약에 46,000원 정도 선까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61선과 121선 사이의 단기 박스권 안으로도 이렇게 매매 전략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6,000원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설령 이 자리를 깨더라도 대응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46,000원까지 오면 매수 매력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말들을 굴려볼 차례이고요. 오늘은 또 직접 굴리는 시간이 아직 없었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유 대표님. 네, 마지막 주사위 직접 굴려주시죠. 굴려 주사위. 역시 한 주 만에 다들 굉장히 발전해 오셨습니다. 자, 숫자는 4가 나왔고요. 4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나요? LG전자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여러 번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우려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나오는 증권사들의 분석들을 보면은 앞으로는 계속 더 좋아질 거밖에 안 남았다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네. 증권사는 좋은 말만 해야죠. 근데 사실은 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부 항목이 공개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한 1, 2주 있다가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될 때 뜯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이제 그냥 손실을 다 털어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빅베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털어내면서 뭔가 새롭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LG전자가 사실은 항상 실적만 딱 까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갑자기 적자가 1,000억이 넘게 딱 나온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뭐 사업부 정리라든지 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실망감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는 부분들,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LG가 뭔가가 좀 좋은 거는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가전 사업부가 잘 된다라는 거.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가전 제품이 뭐 이제 많이 비싼 제품 많이 비싸잖아요. 뭐 노트북도 뭐 200~3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TV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부터처럼 할부가 아니라 아예 구독으로 가죠. 구독이라는 게 말인지 구독인지 렌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LG전자는 이 렌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빠르게 진출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전은 또 LG라는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예.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각인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해서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다였다라는 것이죠.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LG전자 혹은 LG그룹의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이제 성장 모델로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전기차, 애플카 뭐 이런 거. 애플카 예. 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로봇도 이번 CES에서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 잘 모르시지만 LG전자에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현대차랑 비교해 본다라면.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LG전자가 이거 곧 산업 현장에 투입할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확실히 뭐 LG 뭐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 그러면 기존의 논리, 성장 모델에 대한 논리가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또 전장 사업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오늘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일회성 비용도 좀 털어냈다라고 보고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다 그러면은 뭐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깔끔한 양봉이 나온 게 아니라 좀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직은 이제 매물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12월 달에 매물이 좀 부담감이 좀 있고 그리고 딱 이제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 가격대까지 반등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 수급도 조금 꼬인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최소한 주 후반 혹은 다음 주 초까지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관망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야겠네요. 우리 홍 차장님 주사위 한번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굴려주시죠. 굴려 주사위. 아우, 좋습니다. 저번에는 농구 포즈를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엔 약간 낚시 같기도 하고요. 야, 6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약간 아쉽다라는 반응들이 나올 만한 지금 흐름입니다. 핵심하고 매수 전략까지,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예, 지금 열리고 있는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관련된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있었던 CES 2026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과 달리 새론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들이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ABL 바이오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이제 내려왔다라고 이제 이런 현상에서 매수하면은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점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봐서 저는 ABL 바이오를 이제 매수 의견으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가장 이제 긍정적인 플랫폼이 있죠. 뭐 최근에도 이제 일라이릴리 그리고 이제 GSK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사노피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된 이제 그래바디 B 플랫폼 이제 뇌혈관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약물을 셔틀로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 자체가 다 이제 총 합쳐서 이제 뭐 마일스톤이라든가 로열티를 전부 다 실패하지 않고 받았을 때 9조에서 이제 10조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만 보시더라도 시가총액 그러니까 금일 이제 19만 2,2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조 이제 5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하방은 17만 원이 이제 단단하게 굳혀져 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래바디 B 플랫폼뿐만 아니라 111 플랫폼 그리고 이제 001 플랫폼에 대한 가치도 7천억, 8천억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약간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ABL 바이오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다들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고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매수를 할 만한 위치에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소 대표님인데 주사위 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굴려주시죠. 주사위. 와, 네, 카메라 범위 바깥지 벗어났습니다. 주사위 굴려보겠습니다. 몇이 나올까요? 보시죠. 숫자 5가 나왔습니다. 다섯 칸 전진합니다. 야, 다행입니다. 일단 시간이 저희가 오버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핵심 한 줄 그리고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삼성전자 현재 코스피 지수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였죠. 그때부터 코스피 지수 한 40% 올라갔거든요. 40% 올라갔고요. 삼성전자 21년도 고점 대비 지금 한 40%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AI 반도체 산업을 적용받은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만큼만 올라갔다는 소리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현 구간은 고평가가 아니라 과열 구간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을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 한 번 그리고 13만 원 한 번, 12만 2천 원 정도 한 번 이렇게 3번 잡는다라고 접근하시고 좀 길게 보시면 삼성전자 아직도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날아오를 종목 중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수급 로드맵 달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